이제 그 기출문제 이제 제가 지금 124일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여기 있는 게 답이 아닙니다. 네? 여기 있는 게 답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게 답이 아니다. 여기 있는 거는 제 나름의 어떤 생각과 그런 것들이 들어간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지금 많은 분들 앉아 계시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거를 보고 시험 보고 오시고 나서 이거를 보고 채점하면서 상당한 실망감이 빠져요. 지금 빠졌죠? 좀 빠져들고 있고. 이번 시험 보셨나요? 네, 좀 빠졌나요? 어떻게? 아직 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정신건강상. 네, 펴보지 않는 게 좋고. 집에 가서도 이제 좀 나중에 이제 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건 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없어요. 기술사 시험은 정답이 없고, 여러분들이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제 생각에 불과하다라는 거, 라고 이제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끝나면, 오늘 이제 기출문제 포인트가 끝나면, 바로, 제가 스케줄 설명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답안 작성 방법 이제 들어가고, 요번에는 이제 회차가 짧기 때문에 상당히 짧아요. 기간이 짧아요. 짧기 때문에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갑니다. 바로 다음 주부터.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한 2주 정도 조금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3주 정도부터 이제, 시험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네,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뭐 짧게 해갖고 한번 성과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러면 124 기출문제 키포인트 부분을 들어가는데, 먼저, 경향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요번 시험은 제 나름의 어떤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제 특이한 문제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빼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교시당 서술 관점으로 보면 한 3문제 정도씩은 선택이 가능했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문제는 어차피 다 소설이에요. 4문제 다 알고 풀면은 그거는 뭐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고, 기존에 이제 교과서적으로 기본기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정규반 저한테 들으시거나 동영상 들으신 분들은 이번 시험 보시고 나서 그냥 많이 나왔죠? 배운 데서 많이 나왔죠? 네, 그냥 배운 데서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반가웠을 거예요. 반가웠는데,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고, 뭐 그런 어떤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기출문제 포인트를 들어가기 전에 항상 중요한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이 시험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본기, 그러니까 정규반에서 듣는 그 기본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렵게 내고 생소한 문제들은 그거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어렵고 모든 분들이 생소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방어적 차원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모르는 문제도 우리가 2페이지, 3페이지 적을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글빨. 그죠? 방어적 차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런 개념으로 일단 처음에 들어갔고요. 자, 우리 출제 경향을 간단하게 좀 진행할게요. 오늘은 그 유튜브를 오래 찍지 않을 겁니다. 한 40분, 50분 정도 찍고 마무리 할 거예요. 간단하게. 출제 경향, 124회 출제 경향은, 자,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은 공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공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공조에서 나온 문제는 기본 문제들이 나왔어요. 기본 문제들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교과서적으로 다 갖고 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리고, 자, 특이하게 법규. 그리고 건축 환경이죠. 건축과 건축 환경. 이쪽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전공별로 우리가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건축 쪽이나 이런 쪽에 좀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즉, 패시브 쪽에 기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좀 유리했고요. 자, 그리고, 자, 기계설비 일반에서 또 자주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기계설비 일반 쪽과 건축 쪽 묶어갖고 시공 파트, 우리가 흔히 시공 파트가 있거든요. 시공 파트. PM이라든지 시공계획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막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공 쪽에 계신 분들, 현장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또 편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다. 그죠? 근데 시공 쪽 계신 분들은 그거는 공부를 평소에 안 했는데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몇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죠? 회차별로 이 분야가 달라져요. 어떨 때는 개통도 문제가 나와갖고 설계 쪽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어떨 때는 시공 쪽 문제가 나와서 시공 쪽 인센티브를 줍니다. 네. 근데 요번에는 시공 쪽으로 좀 흘렀어요. 네. 시공 쪽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PM, 그 다음에 또 감리도 나오고요. 그죠? 네. 그런 쪽으로 좀 흐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건축 환경 및 건축 쪽에서 많이 나왔더죠. 건축 환경 및 건축. 뭐 벽면 녹화부터 해서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래서 한 5문제 정도 출제했어요. 5문제. 네. 5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오히려 요번에 위생 쪽이 좀 포션이 작았어요. 위생 쪽이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상당히 적게 출제된 경향이죠. 보통 대여섯 문제, 많을 때 한 8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 위생 쪽이 딱 줄었다. 그죠? 자, 그리고, 난방 쪽은 평소와 비슷하게 2문제가 나왔고, 난방 쪽이 조금 여러분들이 뭐 압력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하나 나왔어요. 그죠? 네. 보일러 열원기기가 펌프 뒤에 있냐, 앞에 있냐. 그죠? 네,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네, 그 문제 이제 압력 컨트롤 문제라서 우리가 그 2가지 그림, A와 B 그림 중에서 부합이죠. 진공이 걸리는 게 어떤 거냐. 그래서 진공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적는 문제였어요. 네. 제가 지금 답안지 적어놨지만. 자, 그 다음에 자동 제어는 안 나왔어요. 제어는 안 나왔어요. 아예. 제어는 안 나왔다. 아예 안 나왔어요. 제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법규 쪽에서 문제가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 많이 나온 겁니다. 네, 법규 쪽에서.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일반에서 자, 평소에 1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오는데 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어요. 네, 그리고 신재생이 안 나왔죠. 이번에 신재생이 안 나왔어요. 특이합니다. 요즘 경향하고 안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기초역학도 안 나오고, 역학도 안 나왔어. 자, 그리고 냉동도, 우리가 굳이 냉동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히트펌프가 나온 거예요. 그죠? 냉동 사이클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 그리고 기타. 이번에 기타라는 게 생겼는데, 요게 이제 분수. 분수. 이제 조경공정. 그죠? 네. 이렇게 출제가 됐죠. 그래서 요쪽, 건축 환경 및 건축. 그리고 법규, 기계설비 일반에서 문제가 대략 나왔죠. 대략 나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가리성 문제들. 노가리성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 그냥 막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 기계설비 일반의 특징이 뭐냐면, 내 생각 쓰는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규정화된 답이 없고, 규정화된 답이 없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다. 그래서 서술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였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특이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선택하는 데는 또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난번에는 제가 123회 기출문제 풀이할 때는 합격률을 예측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틀렸어요. 네, 그게 틀렸어. 네, 그게 틀리고 그 당시에 10명 합격한다는데 6명 합격해갖고 예측 안 하려고요. 네, 자꾸 틀리니까 그거는 예측을 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부터 빠르게 한번 저랑 포인트만 탁탁 잡아서 한번 같이 들어가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는 사무소 건물의 조닝의 필요성과 공조 특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자, 사무소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 문제는 사무소라는 관점으로 나온 거예요. 사무소라는 관점. 그러니까 사무소라는 관점, 이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가 몇 해 전에 나왔었어요. 장방형과 그 다음에 정방형 문제로 해서 사무소의 평면을 갖고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가 나왔어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무소에서 공조 조닝을 할 때 정방형이냐 장방형에 따라서 내주부와 익스테리어, 즉 페리메타존을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였어요. 네. 그러니까 조닝을 하는 필요성은 부하 패턴에 따른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장치 용량을 줄여주자는 얘기예요. 궁극적으로는. 자, 그 내용이고, 공조 특성에 따라서는 정방형이냐, 즉 우리가 정방형 정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장방형 직사각형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느 쪽에 포션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 내용입니다. 네. 만약 정방형이라고 하면은 내주부 쪽에 포션이 잡히고, 그 다음에 장방형이라고 하면은 외주부 쪽에 포션이 잡혀서 공조 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 내용이에요. 네. 제가 길게 쭉 써놨지만 그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PM. 네. 이제 CM을 내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PM. 그죠?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자, CM에서 조금 더 확대된 내용이죠. PM. 프로젝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네, 관리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CM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넓은 범위예요. 네, 프로젝트 전반적으로 관리한다. 왜냐하면, 자, CM하고 PM을 좀 구분해서 보면, CM의 C자가 컨스트럭션이에요. 그죠? 컨스트럭션. 맞나요? 컨스트럭션. 그죠? 그 다음에 PM의 P자는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 그러니까 컨스트럭션과 프로젝트의 관계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 제가 시험장에 갔다면,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봤다면, 회심의 4번, 그 뭐죠? 대제목을 피행과 시험을 비교해 버렸을 것 같아요. 회심으로. 예? 제가 갔다면. 예? 물론 이제 가서 생각은 안 나겠죠, 저도.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건데, CM은 컨스트럭션 관점, 그 다음에 PM은 컨스트럭션과 구매, 조달부터 필요한 모든 프로젝트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문제예요. 계약까지 다 해서. 그죠? 예? 그 차이점을 분리해서 문제를 풀어줬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PM의 역할. 그래서 업무 영역 부분, 업무 영역 관리, 뭐 공정 관리, 품질, 뭐 쭉 나왔죠. 그죠? 원가, 인사, 계약 및 구매, 정보, 위험, 그죠? 모든 관리 다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게 리스크 관리죠. 리스크 관리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대형 건설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우리 플랜트 공사, 플랜트 공사에서 리스크 관리가 안 됐던 거죠. 예전에.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기계설비법 시행에 따른 기계설비법의 범위 및 유지관리자 선임 목적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에 다 씁니까? 네. 요거를 이제 법규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은 한 2페이지가 될 거예요. 네. 요게 뭐냐면, 기계설비법의 범위는 기계설비법의 범위라고 해서 규정된 건 없어요. 시행령에 가면 요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포션이 됩니다. 뭐냐면, 기계설비의 범위와 그 다음에 기계기술자의 범위로 해서 범위를 두 가지를 주고 있어요. 네. 논란이 많이 됐던 내용이에요. 네. 특히 기계기술자의 범위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 선임 목적? 이건 노가리예요. 노가리입니다. 노가리예요. 자, 그리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대상 건축물. 자, 뒤에 제가 표를 정리해놨죠? 이거죠? 네, 뒤에 표. 이걸 어떻게 풀죠? 네, 어떻게 풀죠? 그죠? 네. 만약에 요거를 갖고 와서 이제 우리 그 시험장에 가서 이걸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구분만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가시는 거예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용도별 건축물에는 선임이 돼야 되는 거고. 그죠? 자, 그 다음에 500세대 이상, 자, 공급도는 300세 이상의 중앙집중 난방 방식 공동주택에 또 선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교량, 터널, 항만, 이런 데 또 선임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 갖고 가시라고요. 만약에 이걸 공부하신다고 하면. 왜냐면 그 표를 외울 수가 없죠. 외우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네. 외우면 이상한 사람이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요 4번 문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문제 조건 앞에서 이제 소음과, 그 다음에, 소음 발생 원인과 방지 대책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끊어주는 게 뭐냐면, 이 덕트계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덕트계. 그러면 덕트계가 뭐냐 이겁니다. 덕트계. 덕트계예요. 덕트가 아니고 덕트계. 그러니까 덕트계이기 때문에 송풍기, 덕트, 치출구.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만약 덕트계라고 하는데 덕트 관점으로 문제를 풀면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이 문제는. 덕트계라고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송풍기, 덕트, 흡입 및 치출기에 따라서 원인과 대책을 적어주시는 문제였어요. 그죠? 내용 자체는 뭐 쉬운 내용이죠. 들여다보면. 자,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죠. 5번. 문제입니다. 5번. 자, 건축 환경계획 시 지구 온난화 조절의 일환으로 녹화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다. 그죠? 누가 계획하는지 모르죠? 네, 여러분 누가 계획하는지 모르죠? 모르고 있죠, 지금. 그죠? 여러분들 계획하지 않죠? 네, 그죠? 네, 계획하고 있다. 녹화 시스템 중 수평 및 벽면 녹화의 개념과 구성 요소를 얘기해봐라. 라고 되는데, 자, 이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교과서가 없으니까. 네, 수평 녹화. 자, 수평 녹화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반 녹화예요. 그죠? 수평적 평면에다가 녹화를 하는 거예요. 즉, 옥상에 하고, 그 다음에 지면에, 주변에 하는 거. 이걸 그냥 수평 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면 녹화를 다른 말로 수직 녹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직 녹화 또는 입체 녹화라고 얘기를 해요. 입체 녹화. 그죠? 입체 녹화. 그래서 이게 이제 벽면 녹화입니다. 그죠? 벽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땅바닥에 들어가느냐. 수직과 수평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는데, 자, 둘 간의 구성 요소는 다 비슷해요. 둘 간의 구성 요소는 어떻게 생겼냐면, 자, 먼저 우리가 식생충이라고 해서 식생층, 그죠? 층이 아니라 층. 그죠? 여기 뭐 나무 심고, 그 다음에 풀 심고, 이런 층이 하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맨 밑에부터 볼게요.
맨 밑에가 뭐예요? 구조부야. 여기는 구조부. 구조부. 네, 구조 슬라브 있고, 그 다음에 단열재 있고, 그 다음에 방수층 있고, 이런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식재 기반. 요게 있어요. 자, 식재 기반의 가장 포인트는 뭐냐면 배수층이에요. 배수층. 그죠? 여기서 물 주면 여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쫙쫙 빼주면 배수층이 들어가요. 식재 기반. 그리고 여기서 슬라브 쪽에서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아까 방수층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죠? 짝짝 뽑아서 여기까지만 해야 되지 밑에까지 가면 누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요 큰 틀이 중요한데 큰 틀을 알고 이걸 누가 어떻게 풉니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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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시험장 가면 못 풉니다, 이런 거. 네. 벽면 녹화. 물론 이제 선택할 게 없으면 들어는 봤으니까. 그죠? 들어는 봤으니까 선택을 했을 거예요. 많이 선택해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막 소설을 쓰죠. 근데 소설을 한 페이지를 쓰면 점수가 나와요. 선택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네, 이걸 선택 안 하신 분은 실력자예요. 실력이 다른 게 이제 되기 때문에 이걸 선택 안 해요. 이거 선택했으면 내가 좀 저기 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셨죠? 공정행동 시험 보셨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 문제 5번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6번 기본적인 문제, 완전 기본적인 문제죠. 네. 자, 아래 냉방부하의 종류에 대하여 각 부하별 세부 내용을 현열 및 잡열로 구분해 설명해봐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하 패턴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네, 외부 부하, 뭐 내부 부하, 그 다음에 자, 장치 부하, 열원 부하. 뭐 장치 부하고 열원 부하는 대부분이 현열이죠. 그죠? 네, 그렇게 구분해서 진행해 주신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자, 저번에 그 123회에도 냉각탑의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고, 이번에도 냉각탑 위치에 대한 문제가 나왔네요. 똑같이. 냉각탑을 설치 시 냉각탑을 지붕층, 옥상에 설치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옥외에 설치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네. 자,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지금 정리한 대로 보면, 자, 지붕층 옥상에 설치하는 이유는 열교환 조건이 좋아요. 네. 네, 풍압대가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열교환 조건이 좋고, 그 다음에 일단 시선 차폐가 되고요. 그리고 사이펀 현상이 최소화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이펀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응축기, 우리가 이제 냉동 쪽에서 응축기와 냉각탑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냉각탑이 위에 있으면 펌핑을 해서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냉각탑이 밑에 있으면 우리가 자, 위생 쪽에서 배웠던 자기 사이펀 현상이 발생을 해버려요. 자기 사이펀. 냉각탑 쪽으로 축 흘러나간다고. 자기 사이펀 현상이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사이펀 브레이커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하부 쪽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우리가 옥상 쪽에 요거를 굳이 하나 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런 자기 사이펀 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음 진동 전달 최소화. 그나마. 자, 그 다음에 별도 공용 공간에 침해를 최소화한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옥외 설치 주의사항은 뭐냐? 일단 우리가 냉각탑의 기본 조건이 외부 공기와 열교환이잖아요. 그죠? 네, 통풍 조건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그리고 수질 관리, 그죠? 레조날레균, 그리고 배견 현상, 그리고 구조 조건, 동파,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를 보면 포인트가 앞에 잡혀 있죠? 그렇게 적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 요것만 보고 채점이 끝나죠. 여러분들 딱 보면. 뭔 내용인지 알겠죠? 요것만 보고도. 뒤에 옆에 있는 설명은 안 읽게 되죠? 읽기 싫죠. 그죠? 네. 자, 됐고요. 자, 8번 문제. 자, 기본적인 문제 나왔네요. 맥동. 그죠? 맥동 현상. 자, 맥동 현상은 원래 이제 기계 설비,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에서는 단독 문제는 거의 출제가 안 됐었어요. 이상 현상이 한 가지로 출제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에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꾸 푼 문제죠. 네, 맥동 현상. 자, 이거는 뭐 별도 설명 드릴 뭐 필요도 없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요 문제는 쉬운 문제죠. 쉬운 문제야. 측정. 자, 공기여과 장치, 에어필터, 여과율, 치정법 세 가지. 뭐죠? 다 알고 있죠. 중량법, 비색법, 그 다음에 개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다 적었을 거예요. 다 적었는데 한 가지 포인트가 하나 있어. 자, 요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개수법 쪽에서 기존의 DOP 에어로졸 부분을 이제 기준물질로 갖고 왔어요. 그죠? 시험물질로 갖고 왔어. 근데 KS가 변경되면서 염화칼륨 에어로졸 변형됐어요. 이게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요거까지 좀 써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됐고. 그 다음에 문제 10번.
자, 복사난방에서 배관 설계시 고려할 사항 중 다음을 설명해 달라. 뭐 효과 온도, 평균 복사 온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자, 거기에 포인트는 3번이에요. 3번. 제가 지금 3번 대제목 적어놨죠. 3번 대제목은 뭐냐면 바닥 복사난방에서 효과 온도와 평균 복사 온도 관계성. 네. 이 바닥 복사 온도가 쾌적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바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평균 복사 온도하고 효과 온도가 거의 유사하게 일치를 해요. 유사하게 일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드래프트가 잘 발생하지 않아요. 콜 드래프트. 콜 드래프트라고 하는 거는 나와 주변의 온도가 서로 많이 상이할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 벽면에서 뿌려주는 복사 온도와 그 다음에 내가 느끼고 있는 감각 온도, 효과 온도가 유사하게 되면 드래프트가 발생을 하지 않죠. 그래서 쾌적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사난방이. 그죠? 네. 자, 그 내용. 그래서 3번 대제목이 포인트 대제목이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뭐 온수 평균 온도, 그 다음에 콜 입출구 온수 온도는 네,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이요. 11번. 자, 11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문제죠. 그죠? 자, 가습의 기본적인 습공기 선도상에서 변화 부분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마 증기가습 부분, 그 다음에 온수가습, 순환수가습, 냉수가습,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찍히고, 하나 특이한 게 뭐냐면, 증기가습인데, 자, 뭐예요? 온도가 변하지 않고 정온가습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죠? 건고온도 변하지 않고 정온가습. 그래도 그 증기가습이고 거기에 표현한 듯이 정온가습 형태다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판단해야겠죠? 그 온도를 잘 보셔야 돼요. 25도씨와 그 다음에 매칭되는 온도. 그죠? 25도씨. 자, 몇 번이죠? 1번하고 몇 번 과정이 지금 순환수 가습이에요? 뭘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요게 기준이 되는 거죠? 냉수하고 온수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죠? 뭘로 판단한다? 등수온도선 있잖아, 밑에. 그죠? 등수구선. 그죠? 등수구선을 갖고, 즉, 습고온도선을 갖고, 판단을 해주면 된다. 그죠? 그 기준을 갖고 진행해주는 문제였어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12번. 네,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이 문제를 왜 깜짝 놀랐냐면, 제가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면서, 기기의 환기 설비 설치 기준이 나올 것이다라고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개정이 되고, 전열교환기가, 거기 내용의 메인이고, 그 다음에 전열교환기가 지금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예상을 뛰어넘고, 자연환기 설비로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네. 그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측을 못했는데, 자연환기 설비가 나올 줄은 예측을 못해요. 그렇게까지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네, 자연환기 설비는 그야말로, 지금 자연환기 설비 자체를 갖고 시공하는 데는 많이 없어요. 네. 예전에 이제 LH공사나 이런 데서 이제 그 시방이 나올 때, 공동주택에서 여러분들, 아파트 창호를 보면 위쪽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나무 모양, 나무 재질 해갖고, 이런 게 자연환기 대표적인 시설물들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다 통과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게 잘 쓰질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먼지가 쌓이면 열어도 바람이 안 들어와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은 대부분이 기계환기, 전열교환기 타입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전열교환기에 대한 건축 기계 설비의 기계환기 설비는 계속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13번. 네, 점수 주는 문제였죠. 그죠? 점수 주는 문제. 자, 실내 공기질과 관련해 다음의 환기인자에 대한 필요한 기량 산출 방법. 전통적인 기출문제입니다. 네, CO2 농도, 발열량, 수증기량, 끼기현량, 먼지. 그죠? 네, 모두 다 잘 푸셨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술. 2교시 서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교시 서술로 가면 우리가 급수량을 구하는 문제가 오죠? 이번에 급수량 산정 방법과 저수조 용량 산정 방법을 한번 써봐라. 네, 모든 게 다 식으로 끝나는 문제예요. 식으로 다 끝나는 문제다. 자, 급수량 산정할 때는 여러분들 카테고리를 잡아야 되죠. 먼저 뭐부터 잡아야 돼요? 1일당 급수량 산정 방법.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간 평균 예상 급수량. 그리고 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순간 최대 예상 급수량. 요거를 여러분들 카테고리 잡고 시작하면 문제가 쉬워져요. 근데 그게 카테고리 생각 안 나면 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1일 급수량으로 아마 쓰고 끝낼 분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저수조 용량 산정에 자, 보면 그것도 식으로 문제가 끝납니다. 식으로 문제가 끝나는데 거기에 QD가 뭐예요? QD가 1일당 급수량이죠?
그죠? 1단급 수량, 소요량입니다. 결국은 소요량. 그죠? 필요량이에요. 필요량. 필요량. 그죠? 필요량이고 마이너스하고 QS의 T. 요게 뭐예요? 저수조로 공급되고 있는 수도 본관에서 공급되고 있는 공급량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자, 소요량 마이너스 저수조의 공급량. 그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합니다. 저수 유용량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2번은 건축기계설비공사 공사 수행 시 시공계획서 작성 필요성과 기본 방향 및 포함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표적인 노가리성 문제죠. 네, 대표적인 노가리성 문제. 시공계획서의 개념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공계획서는 시공 현장에서 자, 도급자, 즉 시공자가 누구한테 보여주게 한 거예요? 발주처. 그죠? 발주처한테 보여주려고 자기가 이렇게 시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서류예요. 그래서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원가관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총망라돼서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럼 이거의 필요성은 뭐예요? 뭐 시공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등, 자기 다짐을 한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잡히겠죠. 노가리형 문제죠. 근데 문제가 어려운 게 기본 방향이 뭐냐? 그죠? 기본 방향이 도대체 뭐냐라는 어떤 퀘스천이 딱 붙죠. 그죠? 자, 이 기본 방향은 자, 우리 시공계획서인 건축 시공에 관련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공계획을 보면 건축 시공계획서에 보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되는 게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사전조사 철저한 다음에 자, 어떻게? 적정 공법 선정. 네? 적정 공법 선정은 시공성, 경제성, 안정성 이런 걸 보고 적정 공법 선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6요소를 정립한다. 여기서 말한 6요소가 뭐죠?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 자, 안전관리, 환경관리, 위험도관리까지. 자, 그리고 유겜을 정립한다. 유겜은 뭐 맨 매터리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 그죠? 우리가 그 맨 매터리얼들을 어떻게, 즉 사람과 인원과 그 다음에 재료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관리 요소를 확인해라. 하도급 관리 어떻게 할 건지, 실행예산 정리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설 요소, 재반 법규 사항 확인한다. 이렇게 기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는 거예요. 네. 상당히 시공적인 내용이에요. 특히 기계설비 시공이 아니고 거의 상당히 넓은 범위의 건축 시공적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이라는 표현이. 자, 그리고 4번. 요거는 답이 조금 있었던 내용이에요. 자, 나머지는 다 노가리인데, 자,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C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왜냐면 제출 서류이기 때문에, 네, 포함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법규 기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는 갖다 내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KCS, Korean Construction Standard라고 하는 옛날로 얘기하면 표준시방서. 그죠? 자,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답이 들어가 있는 문제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한번 가볼까요? 네. 자, 3번 문제를 선택하고 푸신 분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가시고 실력이 좀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선택할 게 없어서 그걸 선택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죠?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 그림 A, 그림 B의 수배관 방식에 대하여 각 방식의 차이점과 주의할 사항, 밀폐 배관계의 압력 계획 필요성에 대해 설명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 제가 지금 교재에다가 거기에 압력 분포도를 하나 그려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가면서. 자, 지금 첫 번째 A 그림이 펌프가 있고, 그죠? 펌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열원이 이렇게 있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 기기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돕니다. 여기 A 그림이죠. A 그림이고, 그 다음에 B 그림 같은 경우는 위치가 바뀌어 있죠. 네. 펌프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팽창 탱크가 있고, 기기가 있고, 이렇게 돌죠. 오케이? 이렇게 돌죠. 자, 그러면 순서적으로 보면 열원을 중심으로 A 같은 경우는 자, 열원이죠. 보일러 열원, 그 다음에 펌프, 그 다음에 기기, 뭐 방열 같은 것들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요. 그죠? 자, 그리고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요? 펌프, 그 다음에 열원, 그리고 자, 기기 이렇게 순환을 해요. 그죠? 순환 순서가 맞죠? 네, 그 순환 순서를 먼저 적어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압력 부분, 여러분들 교재 지금 제가 프린트 나눠준 거에 압력 부분에 동그라미 쳐지는 걸 보세요. 동그라미 이렇게. 그죠? 그게 순환 방향이죠. 그 다음 옆에 표를 한번 보세요. 옆에 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밑에 부분에 지금 A 하고 있습니다. A 하고 있어요. A 하고 있는데 A 부분에 여기 일직선 돼 있는 거 있죠? 일직선 있는 거. 이 일직선 있는 것이 뭐냐면 펌프 가동전이에요. 가동전. 일정하죠? 압력이 일정할 거 아니야. 펌프 가동전. 그죠? 자, 펌프 가동 후가 거기 나와 있는 그래프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여기 내려왔다가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들어오죠.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 점이 뭐예요? 요 점이 뭐야? 펌프죠. 요 점 펌프. 그죠? 펌프. 펌프. 그죠? 여기를 A라고 보면 자, 여기가 A고 마무리 끝날 때가 A예요. 그죠? 그러면 낮아졌다가 펌프 양정에서 팍 올라가고 쭉 내려오는 그런 압력 펌프를 가질 거예요. 맞나요? 그죠? 네.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디가 관리 포인트예요? 압력 관리 포인트가. 어디가 압력 관리 포인트예요? 압력 관리 포인트죠? 그죠? 압력 관리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얘로 가볼게요. 얘, B번. 자, B번도 똑같이 꺼져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죠? 네. 똑같이 꺼져 있을 때 들어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부분에 A 부분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자, D페이지 그림 보세요. D페이지. 자,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여기가 뭐예요? 대기압선이야. 대기압선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가장 취약해지는 구간이 어디가 되는 거야? 요거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대기압보다 낮은 구간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진공이 걸렸다고 얘기하죠? 그죠? 자, 진공이 걸렸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해요? 배관계로 누가 들어와요? 공기가 유입되게 됩니다. 그죠? 공기가 유입이 되게 돼요. 그래서 공기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돼? 배관계 순환에 저항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심해지면, 즉 배관계의 수온이 조금만 더 높아지면 뭐까지 발생을 해? 캐비테이션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 포인트는 자, A 부분과 그 다음에 B 그림에 대해서 압력계통에서의 이 부분,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체킹을 하는 게 문제 포인트였어요. 그죠? 그리고 문제 포인트에서 주의사항은 결국 공기가 외부에서 부합 상태, 즉 진공 상태 때문에 외부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줘야 된다. 압력 컨트롤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 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죠. 이렇게 생각을, 지금 부합이라는 거, 진공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 진공 상태 때문에 나온 문제예요. 일부 진공이 걸리기 때문에 압력 컨트롤이 필요하다. 그래서 뒤쪽에 이어지는 내용이 밀폐기에서 압력 컨트롤 필요 사항이 나오죠. 두 번째로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그러면 위에서 우리가 진공 부분이 있는 부분은 체킹이 필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압력 컨트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포인트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네, 오수정화조. 이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네, 2교시가 좀 어려웠어요. 자, 오수정화조는 자, 지금 오수정화조 뭘 물어보고 있죠? 오수정 설계 시 제방검토 사항을 물어보고 있죠. 그죠? 제방검토 사항. 자, 위에 일반 사항은 제가 그 서브 엑스트라로 적어준 거고요. 자, 제방검토 사항은 첫 번째, 방류수 주변 사항 조사 및 오수 정화 성능을 결정해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별표 들어가면 요거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이 위치별로, 그죠? 지역별로, 이 수변구역이나 뭐 특정 지역이냐, 요거에 따라서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나와요. 이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갖고 내보내야 돼요. 네. 자,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리 대상 인원을 산출해야 된다. 그죠? 요것도 역시 하수도법 시행규칙하고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상 인원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그 고시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 대상 인원을 산출하고,
자, 그리고 오수량, 수질, 특성 검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법규, 지금 말씀드린 법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처리 방식, 우리가 이거는 처리 방식 종류를 해당에 맞춰서 결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정화조 용량 산정도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에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 문제는 지금 저는 이렇게 풀었잖아요. 시험장에서 이게 생각나서 이렇게 푸시는 분은 천재예요. 천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신 분. 이게 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아마 제반 조건이라고 이걸 선택하신 분들은 뭐 처리형 인원 적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 형태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표까지, 정확한 표까지 들어가기는 쉬운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정도, 거기 지금 꼬다리, 처리상 인원 산출한다, 오수량 수질 검토한다, 처리 방식 결정한다, 정화 종량 산정한다, 이런 아이템이 들어갔으면 점수가 나오는 문제예요. 그 디테일이 안 들어가더라도. 자, 그 다음에 뭐 세부 설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변풍량 공조네요. 그죠? 자, 변풍량 방식의 선정 요령과 그 다음에 교축형, 바이패스형, 유인 유닛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자,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푸셨을 거예요. 네, 공부를 했다고 하면. 자, 선정 요령은 제어 방식. 선정 요령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선정식 고려사항입니다. 그죠? 선정식 고려사항. 그래서 뭐 제어 방식을 선정해라. 그 다음에 소음 발생 부분. 그 다음에 공기 확산 성능 및 콜드래프트. 그리고 자, 극기팬 및 환기팬, 채소분해 서징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부하 특성에 대한 VAB 장치 유닛 선정한다. 그리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최소 풍량을 산정해야 돼요. 최소 풍량. 변풍량은 부하에 따라 풍량이 바뀌기 때문에 부하가 낮아지면 풍량이 다운이 되면서 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최소 풍량 산정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뭐 교축형, 바이패스형, 유인 유닛형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6번. 자, 전열 교환기에서 외기 도입의 열의 특성, 그 다음에 냉방시 효율 및 회수 열량, 난방시 효율 및 회수 열량에 대한 계산식과 상태 변화 과정. 자, 요거는 처음에 외기 도입에 대한 열의 특성은 뭐냐면, 즉 우리가 지금 전열 교환기 문제입니다. 전열 교환기 문제예요. 그죠? 전열 교환기 문제야. 그러면 전열 교환기는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가고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서로 열교환하는 거죠. 그죠? 그럼 열의 특성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안과 밖에 있는 공기의 온도 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열교환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열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래프가 절기에 따른 열의 수 그래프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장 열교차, 기온의 차가 많은 공간이 언제면 겨울이에요. 겨울. 그죠? 그러니까 봄, 가을에는 그게 없다 이거죠. 열교환 특성이. 자,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냉방 및, 난방시 효율 및 회수 열량이다. 그래서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그냥 적으시면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쉬운 문제였죠. 상당히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다.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실내 헌혈비 요거는 오타죠. 요거는 오타 지워버리세요. 실내 헌혈비 이거. 이거 뭐냐면 오타. 갑자기 제가 실내 헌혈비 거기다 왜 넣었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서술 3교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3교시 1번 문제는 노가령 문제가 또 나왔죠. 그죠? 자, 노가령 문제지만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자, 건축기획 설비 설계 시 설계 단계를 설명하고, 자, 계획 설계 시 설계 공정 검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설계 단계는 기본적으로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게 세 가지예요. 네. 계획, 기본, 실시. 조금 더 확장되면 뭐 중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딱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잡아주면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자, 그 부분을 구분하는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타공종 설계에서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을 찍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공간 확보예요. 협의다. 공간 확보야. 샤프트, 그 다음에 기계실, 유틸리티 공간 확보. 그죠? 그리고 플래너 공간, 그리고 구조적인 관점으로 가면 관통.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토목은 뭐예요? 하수 쪽, 상하수 쪽으로 들어가죠. 장화조, 매립. 그죠? 매립되는 것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매립되는 것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기는 간섭이에요. 간섭. 그죠? 왜냐하면 같은 길로 가기 때문에 플래너 공간이나 여러 가지 샤프트나, 물론 샤프트는 이제 따로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간섭. 자, 그 다음에 소방은 뭐예요? 포인트가 저수조예요. 저수조. 저수조의 혼용과 그 다음에 통합덕트 제어이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에 통신은 뭡니까? 월패드와 같은, 자, 제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통신 부분에서. 그죠? 월패드. 자, 우리가 지금의 어떤 난방섭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월패드나 이런 것들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검침. 기계설비. 검침 부분이 중요한 관점이 되겠다. 네, 그렇게 포인트가 잡히는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답이 있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우리가 고시 기준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 딱 고시 기준에 딱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문제를 내셨어요. 자, 그래서 건축기계사업의 시공 현장에서 건설사업 관리자가 준공 검사 전 시행해야 할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준공 검사 전 시운전 계획 시 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제가 적었듯이 일정, 항목 및 종류, 절차, 확보 및 보정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는 내용이야. 근데 물론 이제 요거에 크게 뭐 벗어나게 적었다고 해도 어떤 의도나 이런 게 맞으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그럼 시운전 절차, 기기 점검, 예비운전, 시운전, 성능 보장 운전, 검수, 운전 인도. 자, 그리고 시운전 완료 발주처에 인계할 성과품까지 전부 다 그 기준, 제가 거기 기준을 적어드렸죠. 그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네. 그 기준의 조항의 중간을 딱 빼다가 문제를 낸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3번. 전통적인 문제죠. 지금 전통적인 몇 회가 연속으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몇 회가 연속으로 나오는 문제인데 음악 경기 병식이죠, 지금. 3번. 이번 문제에선 특이하게 두 문제가 추가됐어요. 기존에 나왔던 거는 거기 3번에 나와 있는 음악 경기 병식의 기준.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대로 그대로 푸는 문제였어요. 근데 1번에 자, 정의를 하나 적어라. 음악 격리 병실의 개념을 적으라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음악 격리 구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요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자,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음악 격리 병실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 격리 구역 안에서도 그 안에 있는 또 병실이에요. 음악 격리 구역은 병실뿐만 아니고 그거를 관리하는 부분까지 전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음악 격리 구역이라고 하는 건. 네? 포함이 돼 있고, 그 가운데 병실이 따로 또 딱 있는 겁니다. 그 병실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면 음악 격리 병실이란 음악 격리 구역 내 감염병 환자가 입원한 전실과 화장실을 포함한 병실을 말한다. 이게 답이었어요. 우리가 관리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2번에 음악 격리 구역에서 답은 뭐냐면 방가로 1번에 음악 구역 격리 구역의 일반상에서 동그라미 1번 있죠. 음악 격리 구역이란 음악 병실 및, 그죠? 자, 필수 지원 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요거였어요. 포인트가. 네, 나머지는 다 전부 다 사적들이고요. 그죠?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음악 격리 병실의 기준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그대로. 네, 네, 뭐 공조 설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죠? 네, 뭐 단독으로 간다는 등 뭐, 그죠? 자, 됐습니다. 자, 문제 4번. 자, 문제 4번은 전형적으로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으로. 네. 순간적으로 계획을 해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답이 없어요. 네. 자기가 생각한 게 답입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해 공조 시스템 기본 계획 시 고려할 사항. 이게 뭐죠? 일명 부하 특성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부하 특성. 해당 공간에는 어떠한 부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부하 특성을 갖고 2번의 시설 물명 공조 방식 및 환기 설비 계획을 설명해봐라. 이렇게 답인 거예요. 뭐죠? 그러면은 2번 문제, 즉 환기나 공조 계획을 하기 위해서 1번을 갖고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 보면 공통사항이라고 정리하고 제가 숙박, 근린, 문화 및 집에서 정수, 회의실 이렇게 정리했죠. 그죠? 자, 공통사항은 용도별 공조 시스템 조닝 수입 필요하다. 그죠? 이건 당연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러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반송은 어떻게 하고, 공조는 어떻게 하고, 기본적인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가면 객실 부분은 자, 용도별, 방위별 조닝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특성 부분을 뚝 주는 거죠. 그리고 근린생활시설은 일반 건물에 비해 냉방부가 크다. 이거 뭐 판매시설이잖아요. 근린생활시설은. 그죠? 네. 자, 그리고 문화 및 집회시설 회의장. 회의장은 간헐적인 공조 특성이 있구나. 그죠? 네. 왜냐면 회의를 24시간 하는 데도 있지만 보통은 1시간 하고 집에 가고 하니까. 그죠?
네, 이런 특성들을 먼저 잡아놓고 그게 1번이었고 이 특성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진 건물에는 이런 공조계획을 세울 거예요 하고 공조계획을 넣는 거예요. 그죠? 숙박시설은 객실 부분에 자 이거 다 배웠던 거죠. 각실별 우리가 이제 침대 있는 방은 펜콜 유닛하고 뭘 들어갑니까? 환기 덕트 같이 봉용으로 들어가고 방바닥에 온돌방 같은 경우는 자 한실은 패널리팅 바닥 복사란 방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덕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다음 공용 부분은 전공기 단일 덕트, 그 다음에 식당부는 전공기 단일 덕트인데 별도 단독 배기 해라 3종 환경. 그죠? 근린생활시설은 층간구역이 넓으면 각 층공도 들어가라. 그죠? 그 다음에 봄, 가을, 겨울철에 이코노마이저 냉방부가 크니까 예? 사계절 냉방부 걸리니까. 그죠?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시설은 내주부, 그 다음에 간헐적 사용에 따른 예열, 예능에 대한 사정검토 필요하다. 그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나 회의하러 들어왔는데 지금 켰어. 그죠? 회의 끝날 때쯤에 따뜻해져요. 그리고 회의 끝났어. 회의 끝나고 나서 이게 따뜻한 기운이 남아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예열, 예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간헐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죠? 네.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5번. 자, 히트펌프의 체열원과 방열원을 구분해서 자, 내는 문제였네요. 그죠? 그래서 히트펌프의 뭐 일반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 물 방식과, 그 다음에 공기 방식과, 그 다음에 공기 물 방식. 앞에 나와 있는 공기,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이 체열원. 그죠? 열을 받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열을 빼주는. 즉, 공기 대 공기는 자, 뭐예요? 체열원과 방열원이 전부 다 공기로 구성된 거고. 그 다음에 공기 대 물은 자, 체열원은 공기. 그리고 우리가 빼주는 건 물.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의 이제 상황은 대부분의 예전에 공기 대 공기가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공기 대 공기 많이 쓰였죠. 그죠? 공기로 받았잖아. 그죠? 근데 지금 자체는 뭘로 많이 쓰냐면 펜콜 유닛이 많이 쓰기 때문에 공기 대 물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네. 물로 자, 방열을 하는 방식이 많이 쓰여요. 자, 둘 간의 극명한 차이. 이제 채점관이 이제 최종적으로 채점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공기 대 공기는 추결이 안 돼요. 추결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자, 공기 대 물은 추결이 가능하다. 요게 포인트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교재에 제가 지금 공기 대 공기 방식하고 특징에 5번하고 거기에 추결된다고 했는데 그 5번은 공기 대 물로 좀 바꿔주세요. 그리고 옮겨놔. 공기 대 물로. 제가 정신없이 타이핑 하다가 거기다 써놔버렸어. 공기 대 공기의 특징의 5번을 공기 대 물의 특징으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다. 네, 간단하게 이제 개념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은, 문제 풀다 피곤하니까, 그죠? 우리가 피곤하니까 서비스로 형태로, 우리 출제위원님들께서 서비스 형태로 한 문제 주셨죠? 그죠? 네. 자연환기, 풍력환기, 중력환기, 그 다음에 기계환기. 그죠? 1, 2, 3종. 네, 그거 문제 주셨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겠죠. 그죠? 좋고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한번 가볼게요. 자, 4교시 1번. 자, 이 문제도요. 이 문제는 정말 순전히 여러분들 생각 갖고 쓰는 문제입니다. 자, 생각 갖고 쓰는데 건축물 유지관리의 목적. 뭐 답이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게 그 목적이죠. 근데 뒤에서 답을 하나 줘요. 네, 키워드를 하나 줘요. 자, 2번에 보면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방안에 대해 설명하시오. 유지관리의 목적이라고 적으라고 하면서 뒤에 문제에 에너지를 줬죠. 그죠? 그럼 목적도 에너지 쪽에 좀 치우쳐서 목적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이 문제의 의도가. 그죠? 그래서 에너지 쪽으로 좀 절감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정리를 했죠. 구분해 보면 건축물 성능 유지 및 개선, 에너지율의 극대화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녹색 건축물 조성, 건축물 장수명화, 유도 뭐 이런 식의 뭐 어려운 말이지만 적어놨어요. 포인트를. 그죠? 근데 에너지 쪽으로 보통 흘러가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에너지의 유지보수에 의한 에너지 절감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운전 제어에 의한 방법. 운전 제어를 어떻게 하겠느냐. 자, 운전 제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죠? 설정 온도를 여름철에 24도로 하니까 에너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유지관리자가 다 같이 한번 고통분담합시다. 28도. 다 같이 고통분담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외기량 줄여버리고. 그죠? 다 순환시켜버리고. 공조해서.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수관리. 보수관리. 기기 청소해주고, 주기적으로 점검해주고, 그 다음에 요게, 자, 고장난지 안 고장난지 계속 체킹해주고. 그죠? 크게 두 뿌레기로 정리가 되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하고 뭐가 똑같은 문제냐면 기존에 나왔던 문제 중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기존 건축물은 누가 컨트롤하는 거냐면 시공자와 설계자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유지관리자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2번. 네. 자, 건축 문제죠. 건축물의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해달라. 리모델링의 개념과 필요성. 노가리죠. 개념 잡고. 필요성은 저는 이렇게 설명했죠. 구조적 관점, 기능적 관점, 미관적 관점, 에너지적 관점, 환경적 관점에서 필요하다. 라고 저는 썼어요, 지금.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어떻게 다른 식으로 썼겠죠? 그죠? 네. 자, 그리고 공사의 특징 및, 자, 시공 시위상. 이 공사의 특징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존 구조물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공사의 특징은. 기존 구조물을 건들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샤프트 공간, 네? 기존의 플래너 공간, 이게 한정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네? 그 과정을, 그런 걸 감안해서 여러분들 시공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용이하게 우리가 난방배관 쪽, 저 지역 난방 쪽에 나와 있는 게 투파이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포파이프, 통합배관이라고 하죠. 투파이프. 그죠? 통합배관 시스템. 그러니까 관 4개 올리는 거 2개만 올리면 기존 샤프트, 조그만 샤프트에도 그걸 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목동 쪽에 리모델링 할 때 들어갔잖아요. 그죠? 궁극적으로 보면. 자, 그런 것처럼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한적인 시공 특성이 있어요. 현장의 특성. 그 내용을 갖고 특성과 유의사항을 적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3번에 보면 건축계 설비 리모델링 공사 수행 전 검토사항. 자, 위에서 우리가 특성 및 시공사항에서 일부 적어 놓은 걸 갖고 기계 및 전기 설비 설치 공간 확보를 필요하고, 그리고 배관 및 덕트의 노후화 정도 확인하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놈들을 재활용할 게 얼마인지, 부실 게 얼마인지,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 법규에 부합하는 설비 설계를 한다. 그죠? 30년 된 거를 자, 뜯어갖고 리모델링 하는데, 준공 당시처럼 똑같이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그럼 30년 전 스타일로 다 끝냈어, 리모델링을. 그러면 이게 개판이에요? 아니면 졸판이야? 개판이죠. 그죠? 현 법규에 부합하도록 리모델링을 해줘야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화재 등 대비한 소방세 확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많이 바뀐 게 기계설비 쪽은 기준 자체가 많이 안 바뀌었는데 소방 쪽은 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어요. 네. 자,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 실수 좀 많이 했을 거예요. 문제 3번 문제. 자, 문제 3번 제가 실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클린룸 계획시 고려사항과 아래의 클린룸 공조 방식을 설명하시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고려사항을 안 적었대요. 고려사항을. 그러니까 밑에 문제 1, 2, 3, 4만 적고 끝낸 분들이 있더라고요.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죠? 본인이 푼 게 기억이 안 나면 그거 저거 한 거예요. 그죠? 예. 고려사항을 먼저 적고 그 다음에 각 방식을 정리하는 문제였어요. 예. 자, 고려사항은 자,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용도, 뭐 청정도 기준, 뭐 온습도 조절 기준, 뭐 그 다음에 시설 운영 방식, 온수 제어 방법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조 방식으로 4가지 제시했는데 비축류가 있고 그 다음에 수직, 수평, 그 다음에 혼용, 그죠? 이렇게 4가지 정리해 줬죠. 비축류 방식이 뭐예요? 난류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 위에서 아래로 그냥 내려 꽂고 다시 위에서 수직축류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고 밑으로 빠져나가고 자, 수평축류 같은 건 옆으로 나와서 옆으로 빠져나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도는 거예요. 일반 공조처럼. 일반 공조처럼 막 도는 거죠. 그죠? 덕트 컨벤션 방식, 대표적인 게. 그죠? 자, 그리고, 자, 수평축류, 수직축류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이 방식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겸용 방식, 즉, 병용 방식이죠. 요거는 비축류 방식과 축류 방식을 혼합해 놓은 형태예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고요. 문제 4번. 네. 저도 잘 모릅니다. 네, 문제 4번은. 네, 솔직히 얘기를 해야죠. 왜냐면,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분수기 때문에. 네, 이 분수가 조경 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이걸 답을 적는데 쉽지 않았어요. 상당히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답을 갖고 왔습니다. 자,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일환으로 분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분수설비 계획 시 검토 항목, 그 다음에 분수설비 계획 순서, 분수설비에 적용하는 노즐의 특성을 설명하시오. 네. 자, 분수설비 계획 시 검토 항목.
자, 이거 시방서를 막 다 뒤져보니까 요 검토 항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항목 보면 관계법규 적절성, 기후, 그 다음에 수질과 수량, 급수계획, 수조 및 방수, 배관 및 펌프 계획.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검토 항목이. 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분수 계획 순서는 자, 먼저 수질 및 정수 계획. 그죠? 네, 깨끗한 물을 어떻게 뿌려줄 것이냐. 그리고 유량이 얼마큼 들어갈 거냐. 유량 설계.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수조 및 방수 계획. 그리고 배관 밸브. 그리고 펌프. 그 다음에 제어 계통인 전기 설비. 이렇게 큰 제목으로 정리해놨어요. 그죠? 네. 자, 뭐 지금 갑자기 이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거야 하는 표정인데, 그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분수를 기계 설비 쪽으로 주려고 한 거 아닌가? 적용해서? 네. 그건 또 희망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자,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5번. 자,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 업무 수행 지침이에요.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공공구현 관련된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똑같이 법규적으로. 자, 근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구현 공공건축 설계 의도 구현 업무 수행 지침이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건물에서 설계자의 의무사항을 적어 놓은 거예요. 공공건물에서 설계자의 의무사항, 즉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자, 발주처나 시공자가 지속적으로 설계자한테 가서 계속 얘기를 해라.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설계 의도를 명확하게 공공건축물에 구현을 해라.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로 법규상에 적혀 있는 내용들이 의무사항 정도로 설계자의 의무사항이 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저런 일이 발생했을 때 설계자한테 가서 얘기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 주예요. 다 똑같습니다. 내용들이. 네. 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 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죠. 그죠? 기분이 좋아지는 문제였어요. 자, 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플러스 아웃 및 메이크 아웃 시행 기준에서 일반적 사항, 그다음에 플러스 아웃 기준, 그다음에 메이크 아웃 기준 이렇게 나오죠. 아마 교재에 똑같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완전 똑같이 나왔어요. 교재에 똑같이. 일반 사항, 왜냐면 법규이기 때문에. 네, 일반 사항. 자, 그리고 플러시 기준. 플러시 아웃은 뭐죠?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자연화 환기하는 거예요. 환기하는 거. 메이크 아웃은 뭐예요? 베이크아웃은 강제적 환기예요. 강제적으로 물질을 빼내는 거예요. 강제로 물질 빼는. 그 다음에 플러시아웃은 자연스럽게 빼내는 거고. 그래서 베이크아웃은 높은 열로 가열을 하죠. 가열하면 난방을 해버리죠. 실내 공간을. 난방해서 배출 물질을 막 뽑아서 밖으로 빼내는 타입입니다. 플러시아웃은 자연 환기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방식이고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문제를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다 보시고 오신 거죠? 한 번도 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그럼 오늘 집에 가겠네요. 어떻게? 그 시험을 이제 보고 오신 분들은 이게 포인트가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걸 좀 이제 좀 느끼실 거예요.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포인트를. 결국은 이제 건축기계 설비율사나 모든 시험이 다 똑같지만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네, 그 문제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맥을. 그 맥을 놓치면 점수가 팍 깎여요. 네, 그 맥을. 네, 그 맥을 잡는다. 그러니까 맥을 잡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교재를 공부할 때도 교재 내용을 전부 다 여러분들 걸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꼭지의 주제가 있으면 그 꼭지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뭔지를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다 모든 걸 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인트를 딱 잡아서 그거에 관련된 내용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포인트를 잡고 그리고 서술에 대한 능력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갖고 쭉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 외우면 힘들고 물론 외워야 될 것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 그죠? 뭐 TAB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인 개념들이죠. 개념들은 갖고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른 이런 서술을 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자 외워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네, 포인트, 맥락을 파악하고 적어주는 문제예요.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엉뚱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엉뚱한 생각. 그죠? 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